오늘은 이제 약간 스파클링 와인의 양조 기법이나 이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림 보시는데 1페이지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에탄올 발효 그림입니다. 우리가 원래 양조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에탄올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중간에 보면 이 CO2가 나오는 과정이 있죠. 이 가장 전통적인 스파클링 와인들은 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CO2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자연적인 CO2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도 있겠죠. 뭐 요즘 탄산수 제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썩 상급으로 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실 와인들 중에서도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은 스파클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조 방식에 따라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밑에 나온 텍스트가 그겁니다. 먼저 크게 2가지 방식, 병 발효 방식 그리고 탱크 발효 방식, 이렇게 2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바틀 퍼멘테이션, 탱크 퍼멘테이션 이렇게 적어놨죠. 만약에 생산량을 뭐 1000리터를 만들겠다. 근데 그걸 각 병에 담아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랑 탱크에다 싹 다 묶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것은 표면적인 차이가 커요. 근데 이 표면적인 차이가 이제 왜 크냐 하면은 이런 얘기 해줘야 하잖아요. 도수가 높아지거나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발효를 할 수가 없어서 죽는다고. 그거를 이스트 오토라이시스라고 해요. 자가분해가 일어난다고.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점점 이제 개체수를 줄여 나가면서 자기 분해를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발현되는 향들이 비스킷, 브리오슈 이런 것들, 빵 같은 고소한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런 병에서 숙성하는 것들이 효모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빵 같은 그런 풍미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고급으로 치죠. 자, 근데 그럴 것 같으면 탱크 발효 방식을 왜 쓰겠느냐? 그 병에 일일이 발효시키는 방식 번거롭죠, 당연히. 번거롭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요. 당연히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드링크업을 하고 적당히 그냥 편하게 마실만 하고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탱크 방식이 유리하죠. 퀄리티를 먹기 위해서는 병 숙성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좀 뒷장에서 볼 건데 일단 병 숙성 방식의 이 트래디셔널 메소드하고 트랜스퍼 메소드가 있죠. 이거는 무슨 차이냐? 트랜스퍼 메소드는 사실은 탱크 방식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병에서 시작해서 병에서 끝나는 게 이 트래디셔널 메소드고 전통 방식이고, 이 트랜스퍼 메소드는 고체 찌꺼기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와인에. 그래서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그 걸러내는 방식을 할 때 마지막에 싹 다 탱크에 한번 옮겨가지고 후처리를 하는 게 약간 현대화된 방식. 이 탱크 퍼멘테이션 방식은 애초에 병에서 추가 발효 같은 걸 하지 않고 탱크에다가 싹 다 와인을 옮겨가지고 발효시키는 방식인데, 여기서 발효를 2번 하는 방식이 이제 샤르마 방식, 위에 있는 탱크 메소드나 샤르마라고 나와 있는 이 방식이고, 한 번만 하는 방식이 스티 방식 혹은 뭐 앤세스트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다른 방식은 이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게 카보네이션 메소드, 이거는 이산탄소를 주입시키는 방식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방식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뒷장 페이지. 자, 기본적으로 웬만한 스파클링 와인들은 2차 발효라는 컨셉을 갖고 진행이 됩니다. 2차 발효가 뭐냐? 밀봉된 곳에서 발효를 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쌓이겠죠. 근데 호흡하는데 이산화탄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발효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스파클링은 사실 한 차례의 발효만으로는 발효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당이 다 분해되기도 전에 이산화탄소에 갇혀가지고 발효가 못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스파클링을 1차 발효만 시켜서 만들면 당도가 어떨 가능성이 높다? 달 가능성이 높겠죠. 도수는 낮다. 자, 우리 찾을 수 있는 와인 중에 스파클링이면서 당도가 높고 도수가 낮은 거 하나 있잖아요. 마셔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거기다 당고 모스카토. 그렇지, 모스카토 정답. 그게 1차 발효만 이용해서 만든 와인이었다. 그랬죠. 그때 까봐 어땠어요, 우리? 첫 시간에 먹었다. 마셔본 사람은 답해보세요. 도수가 어땠죠? 약했는데. 그리고 뭐 높진 않았는데 막 모스카토처럼 6도 이러진 않았어요. 당도는 드라이했어. 드라이한 당도의 와인이었어 이건데. 그렇지. 도수도 약간 미디엄, 마이너스에서 미디엄. 12도, 11.5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 근데 그랬다는 건 2차 발효를 한 겁니다. 까바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파클링 와인들은
아스티 방식을 제외하고는 다 1차 와인을 만들어요. 먼저 한 5도에서 6도 정도 되는 1차 와인을 만듭니다. 그걸 또 효모를 집어넣어서 2차 발효를 시켜요.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페이지 첫 그림 보시면 이 퀴베라는 게 있죠. 자, 베이스 와인, 1차 와인이죠. 이 베이스 와인을 먼저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그 띠하주 나와 있죠. 띠라주. 이 베이스 와인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효모를 또 집어넣습니다. 근데 1차 베이스 와인이 발효가 다 된 상태인데 당이 없겠죠. 보니까 당을 더 집어넣어요. 스파클링은 당과 효모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발효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 발효 진행되고 이산화탄소 쌓이겠죠. 이 과정을 무슨 9개월 뭐 샴페인의 경우 15개월 뭐 5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6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병 안에 가둬놓고 발효만 계속 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 당이 알코올로 다 전환되는 것은 얼마 안 걸린다. 근데 계속 발효를 시키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향이 생겨요? 빵? 그렇지, 빵향이 생기겠지. 네. 효모가 계속 천천히 죽어가면서 오토라이시스가 일어나니까 이걸 리라 그러죠. 리스 컨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리가 효모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스 컨택. 이 와인과 이 리를 접촉시켜가지고 이스트 오토라이시스에 의한 그런 풍미를 추가를 한다. 이게 뭐 진짜 거의 10년까지도 풍미가 배어든다 그래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 와인을 원심 분리하는 것처럼 돌립니다. 병을. 이 에이징 보면은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 구멍이 있는 게 이 펄쭉 같은 게 렉이에요. 렉. 이 안에 와인병이 다 들어있는 거야. 누워가지고. 자, 이거 세워놓으면 안 돼요. 눕혀놔야 돼요. 왜냐? 병이 이렇게 긴데 눕혀놔야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 위에 떠가지고 이 리가 생기는데 면적이 넓어야 접촉면이 넓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병 숙성의 장점이 눕혀놔야 생기는 거다. 그렇죠? 표면적이 넓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눕혀가지고 이렇게 숙성을 시키다가 이 기로팔레트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기로팔레트가 무슨 도구냐면 이걸 통째로 이렇게 돌려주는 천천히 돌려주는 도구예요. 원심분리처럼. 자, 그러면 우리 원심분리 시키면은 이게 위아래로 분리가 되죠. 그 효모 찌꺼기랑 기타 등등이 병 밑으로 분리가 돼요. 이게 리들링이에요. 리들링. 그 스텝 4에 나온 거 리들링. 그리고 디스골징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프랑스어로는 데고르 주멍 혹은 데거 주멍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찌꺼기를 빼낸다. 그래서 디스골지먼트 이렇게 찌꺼기를 빼내는 과정이에요. 이러면 이제 액체만 남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샴페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이 전통 방식 스파클링 와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 자, 2차 발효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발효를 한참 진행을 시켰어요. 당이 거의 남아있어 봐요. 엄청 조금 남아있거나 없겠죠. 이거는 발효를 굉장히 오래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잔당이 거의 제로다. 거기다가 탄산이다. 화이트가 본드라이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떫어요. 좀 쓰기까지 해. 그래서 당을 첨가를 합니다. 이거를 도사주라 그래요. 도시지. 뭐 도스 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당량이 기준이 되고 당을 얼마나 이제 보당했느냐에 대한 얘기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샴페인이 대표적이고 까바도 대부분 전통 방식으로 만듭니다. 까바란 이름을 붙이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까바. 그리고 또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게 크레마. 자, 근데 여기서 이 돌리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기로팔레트 뭐 싼 도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필터에다 걸러버리자 이거야. 왜 굳이 그렇게 빼내느냐. 싹 다 필터에 걸으자. 그래서 탱크에다가 싹 다 이전시켰죠. 트랜스퍼했죠. 그래서 트랜스퍼 메소드 혹은 이전 방식이라 그런다 이거를. 네. 전통 방식보다 조금 더 가성비 챙긴 버전. 자, 뒷장만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그 병수성 왜 하느냐. 처음부터 탱크 해야지. 그게 바로 이 탱크 방식. 샤흐마 방식이죠. 네, 샤르마 방식. 이것도 그 베이스 와인을 쓰는 건 똑같아요. 1차 발효를 한 와인에다가 또 뭐 당 넣고 효모 넣고 하겠죠. 이거를 애초에 탱크에다가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대량 발효를 시킵니다. 그냥 발효 끝나면 바로 필터링 하면 돼요. 탱크니까. 그리고 도사주 한 다음에 병에 포함 됩니다. 끝. 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즘 와인들 다 이렇게 탱크에다가 대량으로 포도즙이랑 효모랑 와인 효모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게 일반 우리 레드나 화이트 와인이었으니까 그거랑 거의 같은 방식을 따라갔는데 2차 발효만 하는 게 이 탱크 메소드였습니다.
이제 ancestral method 혹은 ASTI 방식은 뭐냐? 요거는 베이스 와인이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발효해. 그래서 뭐 병숙성을 이것도 시키긴 하나 병숙성을 꼭 하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스파클링이랑 샴페인 차이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이거. 네. 잔당이 0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맛이.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당산비를 맞추기 위해 당을 첨가한다는 건데 이 기준이 있어요. 이 불이라는 표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이 와인이라 그러면은 보통 당도가 한 자릿수다. 9g/L까지가 드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스파클링 와인의 라벨에 드라이라고 써져 있는 건 좀 다릅니다.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자, 드라이, 프랑스어로 색, 이탈리아어로 세코 이런 말이 써져 있으면은 드라이가 아니라 미디엄 드라이 혹은 오프 드라이다. 굉장히 헷갈리죠 이거. 우리가 스파클링을 마실 때는 생각보다 당이 더 들어갔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위에 나온 이 스파클링 기준은 스파클링에만 해당하는 좁은 거고, 이 아래에 해당하는 건 모든 와인에다가 다 써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그래서 아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위에 나와 있는 것도 법적인 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따로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결론은. 근데 경향성이 아예 없진 않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요. 자, 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B-R-U-T, 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드라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때때로 오프 드라이라는 것도 있다. 왜냐? 12g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은 정말 잔당감이 없다면 그 앞에 표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엑스트라 브리 혹은 브리 나투레. 자, 그리고 엑스트라 드라이랑 드라이는 좀 헷갈리는데 이 스위트의 기준은 미디엄 스위트부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도. 이게 나라마다 표기가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도, 그리고 뭐 영어권에서는 스위트, 뭐 이탈리아에서는 돌체, 그리고 뭐 스페인 이런 데에서는 둘세 이런 식으로 씁니다. 표기를. 네. 이러면 다 50 이상이다. 50 이상이면 미디엄 스위트거나 스위트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그 먹을 수 있는 스파클링은 다 미디엄 스위트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부터 50 사이의 구간이 남았죠. 17과 32를 기준으로 아닙니다. 17 기준으로 엑스트라 드라이, 드라이 이렇게 표기하고 32를 기준으로 드라이, 세미 드라이 이렇게. 네. 엑스트라 드라이, 드라이, 세미 드라이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건 이 순서. 정확히 당의 양을 외우시기보다는 이 순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고를 때 불이라고 썼으면 불이가 좀 제일 드라이한 계열이었는데 이건 드라이겠네. 그래서 드라이? 드라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드라이하다고 낚이면 안 되지? 라는 거 아셔야 돼요. 드미색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드라이인데 달 수 있음. 그렇지. 드라이라고 적혀있으면 이거 달겠네. 스파클링이구나 이거.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거네. 한 번에 정해. 낚이지 말자. 스위트라고 적혀있는 게 정말 엄청 달까? 아니다 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가 총론. 여기까지가. 이제 강론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스파클링 와인들이 있을까요? 정말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 여기서부터는. 자, 스파클링 와인 뭐 이것저것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우리가 사실 어려운 거는 이게 영어도 아닌 외국어라서 좀 빡세요. 이런 단어들이. 이런 건 한번 이제 들어놓고 나중에 보이면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스파클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을 테이스팅 할 때는 그 뭐 당도, 뭐 산도, 뭐 탄닌, 바디감 이런 걸 평가를 했는데 이 스파클링이 특이한 게 또 탄산감이 좀 좌우를 해요 많이. 탄산 압력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잖아. 자, 이탈리아에서는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3기압 이상이면 스푸만테라고 합니다. 나와 있죠. 스푸만테. 네. 3기압 미만이면 프리잔테라고 합니다. 프리잔테. 뭔가 프리즈하고 자글자글한 느낌이에요 약간. 스푸만테에 강하지 않고. 스푸만테 프리잔테 여기 나와 있어 뒤에. 거기 보면 되고. 뭐 이런 분류를 다른 나라도 쓰긴 하지만 정말 크게 분류하는 데는 거의 이제 이탈리아가 그렇고, 그리고 뭐 밑에 뭐 젝트 이런 말이 써져 있으면 독일 거다. 왠지 독일어 같죠. 젝트, 샤움바인, 베를바인. 이 샤움바인은 탄산을 강제로 주입한 독일식 산마이 스파클링. 이 베를바인 같은 경우는 이 베를바인은 독일식 프리잔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트 스파클링, 그러니까 세미 스파클링, 기포가 적은 스파클링이었다. 베를바인. 네. WEIN 바인이라고 있습니다. 바인, V 발음. 와인. 그리고 뭐 스페인에서는 또 에스푸모소. 왠지 그 스푸만테랑 이름이 비슷하죠. 에스푸모소, 스푸만테, 이만 생략된 형태. 뭐 포르투갈에서는 또 뭐 에스푸만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스푸만테 이런 느낌이 나오면은 다 이제 스파클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근이 다 똑같죠, 얼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브랜드명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보면은 우리가 뭐 포트 이런 것처럼 이 샴페인이 가장 이제 이름이 좀 명망이 있죠. 근데 샴페인은 굉장히 사실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기 텍스트로 적어놓은 게 그 조건들인데, 자, 이 지도 한번 봅시다. 프랑스 지도. 샴페인 찾아보세요. 이 지역 안에서 생산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필수있다. 이 지역에서 난 포도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조건.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전통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샴페인이 아니다. 네. 자, 품종도 딱 7개만 허용되는데 대부분 3개만 쓰기 때문에 이 아래 4개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샤르도네라고 하죠. 네. 그리고 피노누아, 그리고 피노 메니에. 그러니까 앞에 2개는 봤을 건데 피노 메니에 처음 보죠. 이거는 이 메니에는 피노누아의 변종 품종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레드, 화이트, 레드겠죠. 이런 완전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을 지키는 와인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급으로 평가받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 되겠습니다. 샴페인. 근데 이 샴페인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크레망인데, 크레망은 프랑스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것 중 샹파뉴 지방에서 만들지 못한 것 또는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이 됐지만 샴페인의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들을 크레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크레망 드 머시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요. 드가 어브랬죠. 그래서 크레망 오브 어디 지방이 붙습니다. 자, 뒷장 까바 나오네요. 샴페인은 되게 이름값이 있어가지고 절대 싸게 안 파는데, 까바도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데 되게 가격이 싸요. 얘는 뭐 10,000원대에도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저렴한 까바들은 약간 스페인 국민 탄산음료 같이 많이 소비가 돼요. 이것도 약간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 와인 특징이 애초에 숙성 등급 자체를 분류할 때 크리안사, 레세르바, 그랑 레세르바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물론 까바는 이제 크리안사라는 등급 체계를 쓰지 않는데,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와인에서 오크 숙성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근데 우리 전통 방식 스파클링 와인 오크에 숙성하지 않죠? 어떻게 숙성한다고요? 전통 방식? 병 숙성한다. 네. 병 숙성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겠죠. 근데 까바는 9개월, 레세르바는 15, 그랑 레세르바는 30개월. 길다. 이 라벨을 이걸 지켜야만 부착을 해준다. 샴페인만큼의 고급은 아니지만 좀 진짜 각 잡고 막 10만 원 이렇게 노리고 만든 까바들을 마셔보면 상당히 좀 고급도 많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섹트. 독일의 주로 탱크 방식. 이거는 조건은 없어. 이거는 자유야. 이건 2차 발효만 되면 돼. 그 앤세스트럴 메소드만 아니면 섹트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기한 게 이 프로세코라는 이름 자체는 DOCG를 붙이고 싶으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EU의 합의에 의해서 이 글레라라는 품종이 85% 이상 들어가 있으면 이 이름을 쓸 수 있다. 이 글레라라는 품종을 이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프로세코는. 자, 마지막으로 아스티. 아스티 무슨 방식으로 만든다? 아스티 방식 혹은 앤세스트럴 메소드. 1차 발효만 한다. 그럼 당도가 주로 높을 것이다. 이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아스티 스푸만테가 있고 모스카토 나스티가 있어요. 그냥 아스티라고만 적혀있는 스푸만테 스타일, 이거는 도수가 7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3기압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조건. 반대로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적으려면 기압이 낮아야 돼요. 오히려 3기압 미만이 돼야 되고, 뭐 도수는 큰 제한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스티가 안 붙은 모스카토 스푸만테도 있어요. 보면은 도수가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우리 모스카토 무슨 품종이었죠? 그 화이트 우리 아로마틱 분류할 때?
아로마틱이겠지 아로마틱.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꽃향기 그런 퍼퓸 같은 느낌이 강한 아로마틱한 그런 달달한 스파클링 와인일 것이다 라고 우리 예측이 가능하겠죠. 네. 자 테이스팅을 와우. 해봅시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수고 덜 했어. 아직 덜 했어. 오케이. 바로 이렇게 찢을 수 있게 돼 있고 금방 찢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먼저 땁니다 이거. 따서 이거를 내려줍니다. 여기까지만 따면 딱 잘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철사와 이 코르크 부분이 있는데 이 철사를 열어줘요 먼저. 자, 이때 주의할 점 이게 일단은 먼저 온도를 체크를 해야겠죠. 온도가 충분히 차가워야 돼요. 내가 이게 차갑지 않다면 이거는 열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냉장을 해줘야겠죠 이런 것들은. 자 혹시라도 이게 마개가 헐거워졌거나 오래 수성돼서 그리고 온도가 조금 높아가지고 튕겨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는 내내 내가 이게 튀어나오면 언제든 막을 수 있게 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풀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열릴 수 있겠죠 이렇게 헐거워졌으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엄지로 잡은 상태에서 혹은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얘를 오픈을 할 건데 내가 바로 빵 떼버리면 이게 튕겨 나오겠죠. 천천히 누르면서 돌려줍니다. 돌리면 조금씩 나와요.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공기를 빼줘요. 그래서 아까 빵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나게 오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격식 있는 자리에서 오픈을 합니다. 이게 몇 기압이길래 이렇게 크나요? 6기압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코르크가 버선보여. 특징 다시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따면 다 맛이다 이거야.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해 봅시다. 와우. 와우. 하나 오픈하기가 그렇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니 다른 연어 다른 데서 음식. 와.